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 한양 외곽의 어느 마을, 이춘식 대감은 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들이 없어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내 나이 벌써 반백을 바라보는데 아들 하나 없으니. 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눈가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여봐라, 술 한 잔 가져오너라. 하인이 술을 가져오자 대감은 한 잔, 두 잔 연거푸 들이켰는데 술 기운이 오르자 그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지요. 내 팔자가 이리 험한가. 젊어서는 과거에 매달려 장가도 못 가더니 이제 와서 자식 없는 서러움을 겪고 있네 그려. 그때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감의 귀가 쫑긋섰습니다. 아이고, 마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호기심에 창밖을 내다본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이 젊은 하인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놈아, 입 다물고 있어! 내 말 들어봐라! 너가 그저 한 번만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으냐. 마님의 손이 하인의 가슴팍으로 향하는 것을 본 대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대감은 급히 밖으로 나가려다 그만 술에 취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마님과 하인은 황급히 흩어졌지요. 에휴, 내 팔자야. 자식도 없는데 마누라마저. 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지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서 후계자를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집안이 망하고 말 거야. 대감은 결심했지요. 어떻게든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술기운을 빌어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장날이지. 거기서 공표를 해야겠다.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 환영이라고. 대감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의 엉뚱한 결정이 마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에이, 이래도 안 되면 내 집 곳간에 있는 장정들을 모조리 불러들여 시험해 볼 판이야. 대감은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이튿날 마을 장터는 북적북적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감 이춘식은 술기운을 빌어 용기를 내어 장터 한가운데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보시오.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 환영이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좋소. 순간 장터가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아니 저 영감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조용히 해. 대감님이 술에 취하신 것 같아. 대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내 딸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소. 봉우리는 탐스러운 복숭아 같고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휘어졌다니까. 장터의 남정네들은 귀가 솔깃해졌고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럼 어떤 조건이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대감은 희죽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렇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지. 내 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내여야 한다는 것이오. 장터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술렁였습니다. 아이고, 저 정신 나가 영감이 환장을 했나 보네. 아이고, 대감마님, 정신 좀 차리셔야겠어요. 그 귀한 따님을 아무나한테 시집 보내시려고요? 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시는군. 내 딸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무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소? 내 딸의 깊은 군영, 아니, 깊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사내라면 누구든 환영이오. 대감의 말에 장터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어 갔고 젊은 사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너도 한번 도전해볼래? 에이, 난 못해. 너나 해봐. 대감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자, 누구든 와보시오. 내 딸의 깊은 곳을 채울 수 있는 자, 그대들의 굵고 긴, 아니,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오. 그때 한 젊은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대감마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오, 자네가 첫 번째로 나섰구먼. 좋아. 내일 아침 우리 집으로 오시게. 자네의 능력을 시험해 보도록 하지.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내가 나섰습니다.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대감마님. 대감은 더욱 신이 나서 외쳤지요. 좋다, 좋아. 자, 더 없소?
내 딸의 깊고 좁은, 아니, 깊고 높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자. 누구든 와보시오. 장터는 점점 더 시끌벅적해졌고 대감의 엉뚱한 약속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대감의 하인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말했지요.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대감은 하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에이, 시끄럽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 방해하지 마라. 하인이 난감한 표정으로 물러나자 대감은 계속해서 외쳤지요. 자, 누구든 와보시오. 내 딸의 깊은 속을 채울 수 있는 자, 그대들의 굵고 긴, 아니,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오. 그날 밤 대감의 집에서는 여보,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우리 딸을 아무나한테 시집 보내겠다니요? 마님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대감은 술에서 깨어나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지요. 아이고, 내가 그랬소. 술이 꽈있나 보. 이제 어쩌려고 그러세요? 내일부터 온갖 사내들이 몰려올 텐데.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좋은 수가 있소. 우리 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소. 마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당신도 참. 이번엔 또?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감은 씩 웃으며 대답했지요. 내일 보면 알 거예요. 우리 딸의 깊은 속을 채울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 그렇게 대감의 엉뚱한 약속으로 인해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대감의 엉뚱한 약속은 마을 전체에 들불처럼 퍼져나갔는데 장터에서 시작된 소문은 순식간에 주변 마을까지 퍼져나갔지요. 야, 들었어? 대감님이 딸을 아무나한테 시집 보내겠대. 뭐? 그게 정말이야? 그렇대. 대감님이 술에 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더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소문은 꿀벌이 꿀을 찾아다니듯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특히 총각들 사이에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지요. 야, 이거 좋은 기회 아니야?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 그래, 어차피 우리한테 잃을 게 뭐가 있겠어? 마을의 한 주막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야, 너 대감 따님 봤어? 얼마나 예쁘대? 글쎄, 소문에 의하면 봉우리는 탐스러운 복숭아 같고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휘어졌다더라. 아이고,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먼. 옆에 있던 주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헛된 꿈 꾸지 마라. 대감 따님이 너희 같은 놈들을 택할 리가 있겠나? 그러자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주모,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오. 대감님이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환영이라고 하셨다단소. 주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너희들 정말 순진하구나. 대감님이 술에 취해 한 말을 그렇게 믿으면 어쩌나. 그때 마을의 머슴 대보기가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여보게들,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대보기를 바라보았지요. 뭐? 너까지? 대보기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하네. 내 몸뚱이가 남들보다 크고 튼튼하니 어디 한번 대감 따님을 만족시켜볼까 하네. 대보기의 말을 듣고 주모가 깔깔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대감 따님을 만족시키려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릿속에 든 게 중요하지. 대보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에이, 주모,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소? 내 그 깊은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소? 주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에휴, 너희들 정말, 그래. 한번 해보려무나.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대감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대감의 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젊은이들은 서로 자신의 장점을 뽐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나는 힘이 세. 대감 따님을 업보도 한양까지 갈 수 있다고. 그게 뭐 대단해? 난 글도 읽을 줄 알아. 대감 따님과 시한수 읊으며 밤을 지새울 수 있지. 에이,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따님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지. 난 자신 있어. 그때 대감의 하인이 나와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대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감은 술에서 깨어난 후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자, 여러분, 어제 제가 한 말씀은 다소가 있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재미있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대감의 말에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지요. 그래서 말인데 제 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를 찾기 위해 3가지 시험을 준비했소. 이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제 사위가 될 수 있을 것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지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제 딸의 깊은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둘째는 딸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딸의 넓은 지식을 따라잡는 것입니다. 대감의 말에 젊은이들은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지요. 자, 그럼 누가 먼저 도전하시겠습니까? 순간 모두가 주춤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감마님.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소. 그럼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겠소. 우리 딸의 깊은 마음을 읽어보시오. 젊은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야, 저 녀석이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글쎄, 대감 따님의 깊은 마음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렇게 대감집 앞에 모인 청년들은 누가 대감의 딸을 만족시키고 사위가 될 수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감의 딸 소희는 아버지의 엉뚱한 결정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 항의했지요. 아버지, 어찌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이셨습니까? 제가 무슨 장터의 물건인가요? 대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아버지가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소희는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황당한 일을 그만두세요. 저는 절대 이런 식으로 혼인하지 않겠어요. 대감은 딸을 달래려 했지만 소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아버지, 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깊은 속을, 아니,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단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시험을 내겠어요. 아무도 통과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험으로 말이죠.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직접 시험을 내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너와 혼인할 수 있도록 하마. 소희는 씩 웃으며 말했지요. 좋아요. 첫 번째 시험은 제 마음을 읽는 것이에요. 둘째는 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 넓은 지식을 따라잡는 거예요. 대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요.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내면 어느 누가 통과할 수 있겠느냐? 소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때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제 깊은 속을, 아니,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대감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줘보자꾸나. 어쩌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니?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없을 거예요. 제 마음은 깊고 넓은 계곡과도 같아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죠. 대감은 딸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에휴, 그래, 내 마음대로 하거라.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 시험을 통과한 자가 있다면 너는 그와 혼인해야 한단다. 소희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소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시험 문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어렸지요. 이 정도면 아무도 통과하지 못할 거야. 소희는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맞추는 사람은 없을 거야. 두 번째 시험 문제도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아무도 맞추지 못할 거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를 거야. 소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험 문제를 접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대감은 마당에 모인 젊은이들에게 소희가 만든 시험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내 딸이 만든 3가지 시험이요. 누구든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한다면 내 딸과의 혼인을 허락하겠소.
젊은이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 문제를 듣고 있었지요. 과연 누가 소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가운데 다양한 배경의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이는 마을에서 제일 잘생긴 총각 영수였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소희 아가씨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바로 나 영수일 겁니다. 소희는 코웃음을 치며 에이, 틀렸어요. 다음 사람. 영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로 나선 이는 마을 최고의 부자 아들 동팔이었습니다. 소희 아가씨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가난이겠지요. 소희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어요. 다음. 동팔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물러났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는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온 선비치우였습니다. 소희 아가씨의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은 학식 높은 양반과의 혼인일 것이오. 소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틀렸어요.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군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험이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소희의 마음을 읽지 못했지요. 대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소희야, 내 마음을 아는 자가 정말 없단 말이냐? 소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제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때 마을의 머슴 대보기가 앞으로 나섰지요.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대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내 놈이 감히? 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에이, 머슴 주제에 무슨 소리냐? 저리 가거라. 아니에요. 아버지,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대보기도 도전할 수 있어요. 대감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럼 어서 말해보거라, 대보가. 대보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 아가씨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순간 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대보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희 아가씨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강요당하는 것이고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보기의 대답이 끝나자 소희는 놀란 표정으로 대보기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설마 내 놈이 정답을 맞았단 말이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대보기가 모두 맞췄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머슴이 어떻게 대감 따님의 마음을 알았대? 대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꼬. 약속은 약속이니. 그때 소희가 나서며 말했지요. 잠깐만요, 아버지. 대보기가 제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혼인을 허락할 순 없어요. 아직 2가지 시험이 더 남았잖아요. 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며 말했지요. 그렇지. 아직 2가지 시험이 더 남았구나. 소희는 대보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보가, 내가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어. 하지만 아직 2가지 시험이 더 남았어. 내일 다시 도전해봐. 대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머슴이었던 대복은 소희의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대복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희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말이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내일도 대감님 앞에서 문제를 물어야 하는데 괜히 떨려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군. 이튿날 대복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봐라, 저 머슴이 또 왔구나. 어서 쫓아내거라. 하인들이 소리쳤지만 소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대보기는 오늘 시험을 치르러 왔어요. 소희는 대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대보가, 2번째 시험이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대복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 아가씨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대복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머슴으로 살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습니다. 소희 아가씨도 그런 마음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소희는 놀란 표정으로 대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난 정말 자유를 빼앗기는 게 싫어. 대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설마 이 머슴이 또 맞았단 말이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대보기가 또 맞췄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복이가 대감 아씨의 문제를 또 맞추다니. 어떻게 된 일이지? 대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황당한 일이야. 이를 어쩌면 좋을꼬.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았다. 소희는 대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대복아. 마지막 시험이야. 내가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이 뭘까? 대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소희 아가씨의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희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대복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 운명을 제가 결정하고 싶어서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난 정말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 대감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머슴이 내 딸의 마음을 모두 알아맞았단 말이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대복이가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요. 대복이가 시험을 모두 통과하자 마을의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말했지요. 대복이가 어떻게 문제를 다 풀 수 있지? 혹시 아씨가 대복이에게만 문제를 알려준 건 아니야? 머슴이 대감 따님과 혼인을 하게 되는 건가? 대감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꼬. 그런데 약속을 했으니, 그때 소희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대복이가 제 마음을 모두 알아맞혔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소희는 대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복아, 넌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니? 대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소희 아가씨를 몰래 지켜봐왔습니다. 아가씨의 슬픈 표정, 행복한 표정, 모든 것을 보며 아가씨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대복이의 대답을 듣고서 소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대복아, 넌 정말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대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소희는 대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복이와 혼인하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술렁였지요. 흠이, 대복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아이구야, 대복이는 좋겠구나. 좋겠어. 저리 아리따운 대감님 따님과 결혼을 하다니. 밤마다 즐겁겠어 그려. 한편 대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약속은 약속이니. 하지만 너희 둘이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그래, 좋다. 혼인을 허락하마. 소희와 대복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대복아.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아닙니다. 소희 아가씨, 제가 더 감사합니다. 대감이 소희와 대복의 혼인을 허락한 후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어느 달 밝은 밤, 둘은 평소처럼 숲속 오두막에서 만났습니다. 소희 아가씨, 우리가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되었군요. 소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대복아.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무슨 말씀이시죠? 소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 우리의 비밀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대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사실 대복이와 소희는 오래전에 이미 이곳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허락했던 사이였지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내막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희는 대복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걱정 마.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지요. 이제 양반과 따님과 머슴이 아니라 여인과 사내로서 말이지요. 그리고 다음 날 소희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대감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래, 무슨 일이냐? 소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대복이와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시험의 답도 제가 미리 알려줬어요.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희의 사랑은 진실해요. 대감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지요. 허허, 내 딸아, 우리 딸 정말
똑똑하구나. 소희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대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너희의 비밀을 알고 있었단다. 대복이가 너의 마음을 그토록 잘 알고 있다는 게 이상해서 말이야. 소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대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너희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었기도 했고, 사실은 내 어미가 한눈을 파는 것 같아서 빨리 손주를 보고 싶었단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대감은 소희를 꼭 안아주며 말했답니다. 내 딸아,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단다. 대복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거라. 그렇게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은 소희와 대복이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설 수 있으며 때로는 작은 거짓말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